주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 마련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죠. 작년 할해 온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는데요. 올해 2012년 등록금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직접 당사자분을 모셔서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그 한대련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학부모님들도 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집 대담을 마련했고요. 자, 이 방송이 녹화 방송인데요.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격려의 말씀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집 대담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 어떻게 되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권방송 대표이사 권오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에 나와주신 분은 한대련 대학교육위원장이세요. 그리고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이시고 윤태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기 한대련 대학교육위원장 윤태은입니다. 네, 대학교육위원회 요 위원회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가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립대 비리재단 문제라든지,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 교대 통폐합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반값 등록금, 이런 등록금 문제를 통틀어서 다루면서 대학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구고요. 저긴 거기서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 작년 한 해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김재동 씨, 김여진 씨 비롯해서 온갖 연예인분들이 다 함께 나오셨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대책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하셨는데요. 자, 작년 한 해 2011년 투쟁을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한 해는 저도 이제 촛불을 든 당사자지만 촛불을 들면서도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촛불 집회 때 연예인이 오고 30, 40대 선배들이 막 피자나 치킨을 날라주고 이런 거는 제가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광경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학생들이 이전부터 만들어온 그런 결과가 작년에 좀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등록금 얘기를 잘 해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전이 평가가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작년은 이제 그 이전의 활동들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도 잘 되면서 전국적인 그리고 전 국민적인 좀 사랑을 받게 되는 좀 주제가 된 것 같아요, 등록금이. 그래요. 저도 여러 번 나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립대 기성예비 반환 소송, 여기서 이제 승소가 났는데 1심 판결이었나요? 예, 근데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난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 기성예비가 어떤 명목의 재정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기성예비라는 거는 해방 직후에 국가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게 아직 우리가 국공립대를 지금 지원해줄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스스로 거둘 수 있는 명목으로 기성회라는 그런 걸 준 건데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꼭 걷지 않아도 되는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는 30만 원인데 기성예비는 2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불법적으로 거쳐왔던 그런 기성회비로 저는 좀 알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수업료는 30만 원인데 기성예비가 200만 원이라는 거는 이 기성예비가 진짜 어디에 명목상으로 필요한 그런 돈이 아니고 좀 학생들의 눈속임하면서 등록금을 올리는데 좀 많이 사용됐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기성예비 명목을 들어봤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까지 그 대학생 등록금 책정하는 문제에 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떤 명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떤 그 권한이 있는 건지, 근거가 있는 건지, 이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이번에 좀 판결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불법적인 항목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판결의 의미를 또 어떻게 보신가요? 저는 근데 그 기성예비가, 이게 불법적으로 거쳤구나. 좀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기성예비는 국공립대에만 해당되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로 봐서 이제까지 대학이 얼마나 학생들이 기만하면서 등록금을 걷어왔는지를 수면 위로 드러난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성예비 문제가 단지 그냥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학에게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으로 기만을 당했구나 이런 걸 여실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국공립대 기성회비란 말이죠. 네. 그럼 사립대 기성회비 문제는 또 어떻게 뭐 제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립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사립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등록금 뻥튀기 문제라던가 이런 인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한 걸로 따르면 12.5%를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에서 3%만 생색내기식으로 좀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싸우고 있는데 기성예비 문제는 아직 좀 크게 얘기되고 이런지는 않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작년 투쟁의 성과가 아주 뭐 크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 12.16 재보궐선거로 서울시장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이제 반값 등록금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반값 등록금이 저희 취재할 때도 그렇고 이 반값 등록금이 무슨 근거일까? 뭐 한나라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반값 등록금 이제 구호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근거가 뭐고 왜 반값을 얘기했지? 느낌은 좋아요. 반값이니까 느낌은 좋은데 이게 과연 이제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12.16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서울시립대가 이제 반값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충북 도립대 보니까 30%, 강원 도립대가 20%가 인하가 됐어요. 이게 이제 도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서울시립대 학생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학생들은 못 만나봤고 네. 회장님을 좀 네. 만나봤어요. 예, 어때요 분위기가? 우선 학우들은 좋아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좀 많이 공감되고 좀 웃겼었던 것이 등심위 회의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등록금 심의위원회. 네,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시립대 회장님이 되게 민망하게 웃으시면서 첫 등심위 회의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랑 앉아서 한참을 웃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민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등심위에서 논의할 것도 없이 등록금 반값 50% 인하를 했고 이 등심위를 어떻게 좀 잘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등심위에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원래 그 등록금이 얼마였죠? 저희가? 딱 50% 이제 깎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립대 인문대인가 그런 단대가 109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딱 이제 218만 정도 했을 네. 거고 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립대는 지금 4,500 더 되는데 공대가 시립대는 120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가 한 170만,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싸네요. 네. 시립대가. 야, 그럼 경쟁률이 올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어요, 시립대가. 네, 그 스카이의 S가 이제 시립대가 아닌가라는 아, 소문도 우스갯소리도 막 들고 막. 그래요. 예. 그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실력은 되는데 등록금 문제 때문에 국립대, 공립대, 시립대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나머지 사립대들 보니까 지금 뭐 2%, 3% 그리고 동결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굉장히 생색내기죠. 저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 에이스 크래커 과자 있잖아요. 과자가 이제 예를 들면 1,000원이다. 근데 가격은 1,200원 올렸는데 그 양은 더 줄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학 등록금을 좀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초유의 일이거든요. 거의 뭐 저도 이제 91년도에 대학생 뭐 새내기였으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딱 보면 인하라는 것 거의 초유의 일로 지금 제가 이제 생각된단 말이죠. 자, 이런 움직임들, 대학들이 이제 등록금을 인하하는 조치, 최소 뭐 동결하는 조치,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물론 좀 놀라워요. 우선 생색내기 시기이긴 한데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나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장학금이니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더라도
학교에서는 8%, 10% 인상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하했던 거는 그래도 대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비유를 하셨는데 저도 한창 기자회견 다닐 때 이거 좀 비유를 좀 한 게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성과는 있지만 이건 어쨌든 생색내기식이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했었냐면,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냥 데일밴드만 붙이면서 생각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고 있는 행동이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다리는 썩어서 잘라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12.5% 인하할 수 있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장학금을 등에 업고 2에서 3%를 인하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하는 척만 하고 있다고 평가가 좀 돼요. 지금 그 다니시는 덕성여대는 몇 프로 인하입니까? 저희는 3% 인하인데 사실상은 동결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작년에 3% 인상했었는데 삭발도 하고 천막농성도 오랫동안 하면서 이거를 장학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거죠. 그래서 원 금액은 3% 인상된 거지만 학우들이 느끼기에는 돌려받았으니까 동결로 느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3% 내리더라도 원 금액에서 내린 거니까 느끼기엔 동결인 거죠. 그 대학생들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실제로 작년 한 해 열심히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인하가 어쨌든 됐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떨지. 작년에요? 작년 올해 이제 인하가 되잖아요. 어쨌든 발표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인하된 거를. 어. 그냥 왜냐면 328만 원이나 318만 원이나 그렇게 크게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 내렸는데 몰랐어? 해봤더니 아 그러냐고 이런 좀 반응. 10만 원 인하된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닌데 아마 네, 다 그런 그 정도. 정도 수준으로 인하가 되고 예. 있다. 이제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320이나 310이나 네. 그죠? 10만 원 자체는 별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요 인하라는 요 기만적인 생색내기식 움직임 있는 것 플러스 장학금도 인하하고 교육 시간도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에이스가 가격은 올랐는데 양이 줄었어요. 예. 등록금도 내리면 좋은 건데 등록금 내리니까 그럼 장학금도 내리고 교육도 원래 80시간 받던 거를 70시간으로 줄이고 이러면 전혀 내린 거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등록금을 내리면서 다른 것이 그대로이면 등록금이 정말 내린 거지만 등록금 내리면서 수업 시간도 축소시키고 장학금도 줄인 거라면 차라리 이건 등록금 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대학들마다? 좀 대부분은 아니지만 좀 몇몇 개 좀 대학에서 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자, 이게 그러면 장학금 인하 교육시간 축소 이 문제가 올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그런 방침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됐어요, 시간이? 등록금 인하 해줄 테니까 이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올해. 그래요? 예. 자, 뭐 대학 그 장학금 문제로 그 교육재정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제 뭐 1조 얼마를 투입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장학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늘어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은 축소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어쩌면 정부에서 준다는 장학금도 그게 그런 이거잖아요. 대학에서 정부가 제시한 것만큼 인하하거나 장학금 확충하면 뭐 이제 주겠다 장학금을 이런 의미로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학교는 좀 속이기가 쉬워진 거죠. 두가 장학금을 둔갑을 좀 시켜가지고 학우들이 느끼기엔 장학금이 좀 늘어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학교 측에는 학교를 경유해서 장학금이 가게 되니까 정부에서 100만 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제 장학금 혜택 받는 학생들이 100만 원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격 부분에서 몇 명 떨어지고 나면 50만 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럼 50만 원은 그대로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지금 제대로 머리를 굴리고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장학금을 더 줄이는 거는 이거 정말 장사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딱 계산이 이렇게 나오네. 2% 3% 인하를 했는데 한 5% 정도의 그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런 구조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야, 하여튼 사립대학교는 잔머리가 좋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그 문제는 철저하게. 그래서 요 문제 지금 그 사립대학교 인하 문제, 그리고 뭐 장학금 인하와 교육시간 축소 문제 요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뭐 정부에서 그 장학금 확충하겠다라고 뭐 교육재정 투입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연이어서 대학교가 등록금을 인하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정부와 그 학교 측의 공식 대응으로 나오는데, 방침으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한대련의 공식 입장이 뭘까요? 우선 한대련에서는 각 이제 그 사안별로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좀 열고 있고, 지금 한대련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이 모든 게 딱 하나로 주장하면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학교는 꼼수 부리지 말고 인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뭐 우리 비리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12.5%도 나왔는데 인하하고, 정부는 장학금 이런 걸로 돌려서 왠지 생각해주는 척 하지 말고 애초에 말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해라. 그래서 대학은 인하하고 정부는 반값 해라. 이걸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계획을 좀 보고 있고요. 좀 큰 계획으로는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다시금. 그래서 3월 30일 2만 집결과 4월 8일 국민 촛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뭐, 그 대학은 생색내기를 했는데, CR도 안 맥힌다, 한대련한테. 이런 거죠? 네. 예. 자, 한나라당하고 이명박 정부 작년 이 반값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 내내 했던 얘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뭐, 자기는 직접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나라당은 이게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단계적 혹은 뭐, 일정하게 뭐,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식,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핵심적으로는 재정 부족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근데 한대련이 주장하는 재정 확보 대책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재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해달라는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잘 그분들이 책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대련이 주장하는 거는 이번 서울시립대 문제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오세훈이 서울시장일 때는 반값 등록금이 되지 않았는데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니까 취임 15일 만에 이 정책이 통과되고 2012년에는 애들이 109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내고 다니는구나, 이거를 느꼈는데, 여기서 딱 보여지는 게, 오세훈일 때는 안 되는데 왜 박원순일 때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의 의지 문제구나. 어디에 자기의 가치관을 두고 어디를 먼저 해결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의지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권에서도 부자들 감세, 1년에 한 최소 17조 해가지고 최대 이제 95조 정도 감세를 해준다고 들었고, 4대 강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22조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생들은 여기서 죽어나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여기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부자들이나 이런 기득권 세력들에게 거의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의지 문제구나 해서, 지금 한대련이 어디서 뭐 깎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6조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한대련이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를 잘하자,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투표에서 뽑히신 분들이 아주 이제 잘 알아서 정책도 짜주실 테고 반값 등록금 실현해주지 않을까. 뭐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죠, 대신에. 그러면 이번 이제 4.1 총선 앞두고 한대련이 이 출마 네. 후보들한테 뭐 어떤 공개 질의서를 보내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한대련에서 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처럼 그 정책 협약식 맺었던 것처럼 각 대학의 지역구에서 좀 정책 협약식을 좀 맺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국회의원, 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안 한 국회의원, 이런 좀 자료집을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 옆에 좀 참고로 FTA 찬성한 국회의원도 좀 151명도 넣어보고 좀 이런 식으로 자료집 만들어서 좀 배포를 좀 할 생각이고요. 또 이제 한대련에서도 한대련 국회의원을 좀 내보면 어떻겠냐, 좀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20대, 20, 30대 통합진보당 20, 30대 비례대표 뽑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뽑아주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계획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직접 만나서 좀 해보려고요, 국회의원들에게. 자, 그럼 두 가지네요. 하나는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서 입장을 묻는 거, 그 다음에 한대련 후보가 직접 나가는 거, 두 가지로 가는 거네요. 자, 근데 제가 금방 들으니까 자료집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면 선관위가 나서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선관위 위반까지는 아니고 그냥 거기니까 뭐 그대로니까 뭐 안 하겠다 했는데 하겠다로 넣으면은 뭐 이제 허위사실 유포지만 그분이 안 하겠다고 말한 거를 뭐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아니, 워낙 이 선관위가 예. 편파적이시니까. 그쵸. 예.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선관위 분들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보시면 건들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후보들한테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 이거를 묻는 거.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질의서가? 아마도 그 후보 선거 활동 시작하면 비슷하게 좀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좀 지역구 예비 후보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혹시 뭐 한나라당에서도 뭐 의지가 있는 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나요? 그거는 못 들었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딱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대표들께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박근혜 대표가 반값 등록금 실현 안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그래요? 실으셨다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론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확고한 입장을 표현하시는 건지. 예. 자, 한대련은 확실하게 한나라당을 안 찍겠네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대강 문제, 예산 문제하고, 부자 감세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뭐 이해를 하고 있나요, 잘? 학우들을 만났을 때, 4대강에서 22조 하는 거랑, 4대강이랑 부자감세 줄여서 반값 등록 하는 거 어떠세요? 라고 하면은, 글쎄요라고 하는데, 그럼 4대강에 22조 들어간 거랑 부자감세로 95조가 쓰이는 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 하는데 6조만 있으면 되는 거 아세요? 하니까 좀 많이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그래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만날 때.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대학생들의 그 처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작년에 또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죽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의 10% 이상이 연체, 신용불량 이렇게 처해 있다고 그러고 하고, 또 대학생 그 대출 문제도 이제 심각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도저히 이 구조적으로 교육의 평등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자, 대학생들의 지금 현재 실상 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을 보고 자랐는데 거기서 좀 이런 말이 좀 나왔어요. 야, 오늘 대출하고 잔디밭 가서 맥주나 마시자. 좀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 대출은 대리출석이었겠죠. 근데 진짜 대학에 와서 보니까 야, 대출하자 이 말이 정말 금지어더라고요. 왜냐면 대출을 해서 빚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조금 변화됐다고 하지만, 예전에 ICL, 이제 그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제 받은 친구들은 진짜 얼굴이 막 안 펴지더라고요. 한동안.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이러다가 사채업자한테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는, 학생이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휴학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팠고, 또 이번에 새내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가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좀 청춘을 즐기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요새 참 잔디밭에서 맥주캔 마시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른다 이러면은 그거 운동권이다. 이렇게 말될 정도로 그런 여유나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대학가에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스펙, 토익, 토플,
심지어 이제 프리판매드라고 해서 이제 약대 가려는 친구들은 세터 와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약대 얘기만 꺼내면. 왜냐면 뭐라고요? 프리판매드라고 해가지고 약대 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걔들은 이제 그래도 세터 때까지는 애들이 아직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많이 즐기는 분위기인데 걔들도 즐기다가 약대 얘기 나오면 순간 얼굴 싹 굳고 또 약대가 비싸니까 등록금 얘기 나오면 더 싹 굳고 그러니까 그런 즐길 순간에도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세터라는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대학 후배 중에도 등록금 때문에 집안 수도세가 끊겼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학생회를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좀 그만둬서 그때 막 마음이 아팠거든요. 펑펑 울면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요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좀, 어디 인터넷 보면은 대학생들 다 면폭백 메고, 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아, 니네가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대학가로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든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너무 많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월화수목금 계속하고 또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밤새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좀 있죠. 자, 그래요. 지금 뭐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제 더 그 절실하게 이제 와닿으시는 얘기이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시트콤도 약간 그 시사성들이 좀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학생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호화스럽게 또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이제 대학생들의 처지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왜곡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학생들의 목소리 직접 듣는 것 그리고 대학생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한대련 반값 등록금 계획 아까 잠깐 말씀하신데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 동문서주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실 것 같은데, 우리 계획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하긴 했었는데, 한대련에선 이번엔 정말 크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대학생 집중하는 그런 거를.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도 후보 활동을 하면서도 대학 돌아다니면서 이번 새내기 새로 배운 터를 단순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세터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때 돌아다녔던 학교를 다 돌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내용성 있는 세터를 만들었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 저 이제 우선 한대련은 세터부터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새내기 사업부터 해가지고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실천활동이나 이런 마당 사업으로 알려낼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총회나 이런 학내 최대 분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론 총학생회나 단대학생회가 있는 단위에서는 학생총회가 쉽겠지만 총학생회나 단대학생회가 없이 그냥 일반 학우들이 반값 등록금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총학생회에서는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학생총회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다양하게 하지만 학우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내 최대 분출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3월쯤에 좀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거기서 공감하고 반값 등록금 원하는 학우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서울 도심으로 모이자 이거죠.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대학생만 2만 명이 모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고 한 요 몇 년 사이에는 아예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만 명 모일 거예요. 저희가 모이게 좀 만들 거고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에서 결심을 하고 지금부터 좀 알려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월 30일 날, 우리가 퍼레이드식으로 행진도 하고, 그 다음에 새내기 콘서트, 새내기 문화, 촛불문화제, 이런 거 하고, 30대 선배님들이 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뒤풀이까지 하는 좀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정말 많은 학우들이 보고 느꼈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여론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역에서는 계속 촛불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촛불을 들다가 우리 이제 총선 있기 바로 전주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국민 한번 모여보자 해서 10만 촛불을 들어서 총선을 좀 승리적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한대련에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반기 계획으로 나와 있겠네요. 자, 3월 30일 서울로 모이시고 4월 8일도 이제 이것도 서울로 집중하는 아니, 건가요? 이거는 전국 각지에서. 네. 그래요. 일단 3월 30일 날 그 한대련이 모이시는데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런 것, 정책 협약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청할 생각이에요, 국회의원을.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반값 등록금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 네, 믿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이 방송을 꼭 보신다면, 그날 함께 나와서 서울시청도 활짝 열어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야, 그러면 한 2만 명이 잔디밭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캔맥주를 먹는 진풍경이 또 연출되겠네요. 그날은 거의 이제 서울 도심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예. 2만 명 자신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 각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꾼들을 몇 군데 만나고 왔는데 그 기세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은 따로 안 모셔요? 이날? 오신다면 열어놓겠습니다. 학부모마다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은 그 선배님들과 함께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딱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모십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배우 조정 아닙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자, 저희 때는 그 91년도부터는 저는 그 새내기 때 한 30만 명을 동시에 본 세대라 91년 이제 강경대 열사 투쟁할 때 서울 도심에서 그 시청에서 동대문까지 인파가 가득 차가 한 30만 명 됐어요. 그걸 본 세대라 2만 명은 별로 뭐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2만 명.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선호사 시키시기를 바라고. 자, 뭐 학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또 회의한다고 하시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4월 8일 날이 또 시민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시민들과 다 함께하는 10만 촛불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자, 4월 8일. 네.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일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3월 30일 날 우리 대학생들 그 2만 집회 함께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보내 주시고 작년에 또 모범이 많이 있었어요. 그 피자, 통닭 뭐 이런 모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범들을 이번에도 잘 또 실천하시길 바라고 4월 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먹을 준비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지금 아까 뭐 대학에서 이제 기세가 좋다고 하셨는데 대학교에서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몇몇 개 대학을 갔었는데 사실상 지금 2012년에 2만 명이 모이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 대학에서는 많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과 지역에 어쩌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학우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만큼 더 많이 알려보겠다는 걸로 좀 결심을 좀 모았고, 우리 몇 버스 가겠다, 몇십 버스 가겠다, 이런 말 하면서 으쌰으쌰 좀 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제 많이 고민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겠는데 학우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데리고 가죠?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온다는 걸 전제에 두고 어떻게 하면 더 올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3월 선거 준비하는 데에서도 선거와 함께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거든요. 왜냐면 3월 선거가 뭐 말이야 뭐 3월 선거 하긴 하지만 정말 어렵잖아요. 심지어 뭐 학생총회도 해야 되고 330 조직화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3월 선거와 같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월 선거 준비하는 데서도 이거 준비를 지금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선거 준비한 학교 직접 가서 거기 학교 새내기들 데리고 강연도 하고 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자, 이게 대학교들에서 지금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조선대학교 인문대에 세터 강의를 갔었어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 실제로 그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서울에 비해서 싸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록금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서로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강연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딱 봤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든 뭐 대학 등록금이 뭐 20만 원, 30만 원, 무료 뭐 이런 거 딱 보니까 굉장히 막 놀라더라고요, 새내기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등록금 문제가 이제 뭐
누구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 이런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철학 문제고 입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지만 지방 대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이 등록금에 대한 체감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2만 명이 모이려면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지방의 분위기, 처지에 맞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특히나 이제 지방대에서도 국립대나 국공립대나 그 교대에서 많이 이제 공감대가 많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교육의 공공성이 바로 잡히는 문제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국공립대에서는 이제 법인화 문제와 더불어 기성예비 문제. 결국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재단 문제, 비리재단 문제 많이 얘기하고 이제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대 통폐합 문제 이런 거 많이 얘기하니까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반값 등록금이랑 더 연계를 시켜서 학우들에게 설명할지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4월 10일 총선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작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것이 이제 서울시 때 반값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네. 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대학생들이 아마 많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총선에서 자기가 어떤 투표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총선과 관련해서 한대련이 지금 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학우들에게 또 하고 있는 얘기라든가 또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상 한대련에서 그 선거철이 되면은 투표합시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어쨌든 대학생이 투표율을 높여야 되니까 사실상 정치인들이 투표 때 되면 생전 안 가던 시장에서 국밥 먹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악수하지 대학가에는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투표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매번 투표합시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요번에는 좀 한 단계 높여보려고 해요.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투표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한대련에서 계획을 하면서 실제 학우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좀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 후보들이 대학교를 잘 안 가네요. 예. 그러네요. 자, 요거 또 중요한 또 정보네요.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의 후보님들이 대학교를 가셔야 된다. 그렇죠. 네. 가셔야 된다. 한나라당은 안 오셔도 되고요. 대학교를 또 가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후보들 입장에서는 득표율도 이제 연관되겠지만 대학생들에게 정치 참여 의식 이런 것도 분위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후보님들 자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질문이 남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짜 우리 솔직히 말하면 대학생들이 고생해봐야 부모님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목이 또 메어오고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큰오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오빠가 등록금을 좀 대주는 거였는데 요번 등록금은 아버지가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 훨씬 넘으신 나이에 회사도 이제 그만두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즐길 나이에 늦게 태어난 늦둥이 때문에 없는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등록금을 내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진짜 여기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이나 보시지 않는 학부모님이나 모든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연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 싫어요. 부모님들이 등록금 때문에 자식에게 죄인이 되는 현실이 너무 싫거든요. 부모님은 사실상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을 주신 거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등록금을 대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아 미안하다 유서 한 장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이다
라고 해서 더 이상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죄인이 되지 않고 또 자식들도 등록금 타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미안해져가지고 서로 얼굴을 좀 잘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좀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가 좀 행복한 2012년, 2014년 살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좀 이것도 며칠 전 신문을 좀 봤는데 대부분의 대학생, 뭐 대부분은 아니겠죠. 몇몇 대학생들이 투표를 어떤 성향의 사람을 찍으시나요? 이런 질문에 부모님이 찍으라는 사람 찍는다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새내기 새로운부터 며칠 전 했는데 이런 말 했었거든요. 20살은 성인이다. 성인이면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투표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2012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도 새내기들한테 말을 했었는데, 머리로 계산하는 삶을 살지 말고 뜨겁게 가슴으로 느끼는 대학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등록금을 보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장학금을 많이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불합리하게 너무 높은 등록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춘으로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학이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사실 저는 문화인류학과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과인데 이번에 A를 맞았습니다. 또 신기했거든요. 저도 제가 A를 맞아 상상을 못했는데 저는 너무 즐거워요. 연구를 더 하고 싶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매번 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반값 등록금이 되면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연구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냥 사회에서 원하는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 이제 해가지고 등록금 내려고 돈을 버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이런 거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정치인들이 대학가 안 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의 주역이 되면 정치인들이 대학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12년 세상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친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3월 30일 2만 대학생 꼭 모일 수 있게 해주고 그 힘으로 4월 11일 날 우리 총선도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서 우리 13학번 새내기들은 웃으면서 대학을 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뜨거운 말씀 해주셨는데 문화인류학과라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만 연구해요. 네? 사람만 연구해요. 예, 사람만. 그렇군요. 포함이 안 되는군요. 이 학문적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군요. 네, 예. 파충류는 설치료죠. 네. 자. 자, 보니까요, 우리 여기 3월 30일 날 참가하시는 2만 명의 대학생들이 하라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생, 자기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하시고. 자, 그리고, 자, 3월 30일 날, 아마 서울시청 광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8일도 아마 서울시청 광장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 많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 보내주시고 먹을 거 싸들고 함께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먹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특집 대담으로 우리 한대련 교육위원장님 모시고 좀 대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3월 30일 날 시청 광장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도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광장으로 나오시거나 방송 함께 해주시거나 그리고
한일은에 아마 후원 계좌도 열 것 같아요.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도 좋습니다. 택배로 배달을 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4월 11일 총선 앞두고 가장 큰 정치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잘 돼야 4월 11일 총선거를 끝내고 또 시청 광장에 또 모여서 축하 또 한마당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독성여대 총학생회장님이시고 한대련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태현 위원장님 모시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힘찬 경애의 박수를 보내고 우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축구방송 특집대담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 어떻게 되나 해서 윤태현 한대련 대학교육위원장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저희 주권방송도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그 길에서 함께 하겠고요. 특히 3월 30일 꼭 기억해 두십시오. 3월 30일과 4월 8일 꼭 기억해 두시고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